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시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살부치라고 하죠. 피로 연결된 가까운 사람. 보통은 부모와 자식을 두고 그리 말한다죠.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오랜 시간 살 부비고 살다 보면 살부치가 되는 모양이에요. 저랑 저희 시어머니처럼 말이죠. 저는 얼마 전까지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원래 시부모님 내외 두 분이 순천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2년 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로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와야 했거든요. 남편이 이남 1녀 중 둘째라서 솔직히 부모님 부양에 대해 크게 신경 쓰고 살진 않았어요. 근데 아주버님과 아가씨 모두 미국에 살고 있어서 저희가 모실 수밖에 없게 됐죠.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어요. 막말로 팔순 가까운 노인을 말도 안 통하는 미국으로 가시라 할 순 없잖아요. 둘째도 자식인데 자기 부모 모시는 걸 큰아들한테만 떠넘기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연로하신 어머님 모시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까지 키우려니 도저히 일을 병행할 수 없어서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나서게 된 건 타격이 좀 컸죠. 저희가 외벌이로는 생활이 힘들거든요. 사진을 전공한 남편은 7년 전 선배와 둘이 회사를 차렸어요. 투자금을 담당했던 선배는 대표, 몸으로 일당백노릇을 하는 남편은 이사직급을 달고 있죠. 말이 이사지 전 직원 다 해도 5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이사가 별건가요? 사진도 찍고 작가 관리도 하고 마케팅에 홍보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는 게 이 사람 일인걸요. 남편의 회사는 사진작가들한테 이미지 컷을 사서 유저들한테 판매하는 일종의 중개업체예요. 왜 인터넷에서 보면 특정 주제나 화제에 관련된 사진들 나오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모합하는 회사예요. 처음 창업을 하고 한 3년간은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제 월급으로 살았었어요.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저작권 보장이 강화돼서 현재는 회사가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한 2, 3년만 참으면 자기 벌이가 좀 나아질 거라고 조금만 참자고 그래요. 7년째 똑같은 말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속는 셈 치고 또 한 번 믿어보는 거죠. 그래서 넉넉치 않은 저희 살림 탓에 어머님을 모시고부터는 아주버님과 아가씨한테 매달 조금씩 보조를 받고 있어요. 생각 같아선 그 돈 안 받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게 안 되네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형제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자식이 내 부모 모시고 살면서 형제들한테 돈 받는다는 게 당당한 일이 못 되니까요. 괜히 어머님 뵙기도 그렇고요. 꼭 돈 때문에 모시고 사는 것 같아서요. 사실 어머님이랑 사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결혼하고 몇 년간은 남편 벌이가 안 돼서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았었거든요. 산후조리도 시어머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땐 시골살이에다 시아버님도 살아계셔서 엄청 정신없었죠. 모든 게 서툴렀던 절 데리고 사시느라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때 같이 산 적이 있어서 그런가 어머님하고는 정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자식들 뜻에 따라 선뜻 놀러와 주신 것도 그때 경험이 있어서 덜 어색해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본인 손으로 똥기저귀 갈아 키운 손주도 그리우셨을 테고요. 저희 애는 어머님이 오신 후로 아주 살판 났어요. 요놈이 아주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할머니 찬스를 톡톡히 누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공부라면 질색을 하는 녀석인데 할머니 백 믿고 요샌 아예 책에 손도 안 대요. 그나마 열심히 하는 건 태권도 뿐이에요. 우리 아들이 절 닮아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질 고치라고 6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켰어요. 수련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주먹질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하네요. 아우 어쩜 그런 것도 절 닮았는지 공부는 물론이고 영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건강이 최고라고 애들은 나가 뛰어놀아야 한다시며 애를 닥달하는 저한테 오히려 한 소리를 하시죠. 주변 엄마들은 애들 영어 가르친다고 소문난 학원까지 차로 실어 나르고 하는데 전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가씨가 아버님 제사 지내러 애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모부는 일 때문에 짬을 낼 수가 없어서 둘만 온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내심 여기로 불러서 곁에 두고 싶으신 모양이었어요.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전 일부러 모르는 척 했죠. 저랑 아가씨 사이가 좀 그렇거든요. 결혼 전부터 아가씨는 제가 체대 출신이라고 엄청 무시했거든요. 11년 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자리라 떨리고 정신없는데 아가씨가 계속 깐족거리는 거예요. 체대? 체대 애들 엄청 무식한데. 전 그 말 절대 못 잊어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가씨 볼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올라요. 그뿐인 줄 아세요? 기껏 부모님 등골 빼서 미국으로 유학 가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금의 남편 만나 연애만 하다가 덜컥 애 생겨서 결혼한 주제에 외국인 신랑감 소개하는 자리에서 딱 이러는 거예요. 작은 언니인 체대 출신이라 영어 못하죠? 어느 선까지 내가 통역해줘야 돼요? 헬로우 정도는 알죠? 미친. 생각 같아선 돌려차기로 주둥이를 팍 쳐버리고 싶었는데 정말 허벅지를 꽉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근데 퇴근한 남편한테 아가씨 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대뜸 잘 됐네. 배나고 놀다 보면 한율이 영어도 늘 테고 애들 어학연수도 보낸다는데 놀면서 회화 공부하게 된 셈이잖아. 제가 그걸 생각 못했네요. 아가씨가 얄미운 건 얄미운 거고 그보다는 아들 영어 공부가 먼저죠. 게다가 어머님도 원하시고. 그래서 아가씨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가씨야 어머님 방에서 자면 되고 배는 우리 애랑 같이 재우면 되니까요. 신우 아들이 저희 애랑 동갑이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난 데다 아빠가 미국 사람이니 영어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한국어랑 스페인어도 한다더라고요. 잘 됐죠. 이참에 공짜로 회화도 시킬 수 있으니. 어머님은 미국 사는 딸이 온다고 며칠 전부터 들떠 계세요. 아무리 며느리가 신경을 써드린다고 해도 내 자식만 하겠어요. 게다가 타양 말리에 사는 딸이니 얼마나 그리우셨겠어요. 아가씨가 좋아하는 오이소박이며 양념게장 보리굴비까지 잔뜩 준비하셨죠. 드디어 아가씨가 오기로 한 날이 됐어요. 저희 차는 작아서 사람이 다 탈 수 없어서 남편네 회사차로 마중을 나갔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고 저 멀리서 아가씨가 손을 흔들며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꾸부정한 허리를 들썩이며 딸을 보려고 애를 쓰셨죠. 그런데 아가씨는 가까이 오자마자 대뜸 저한테 언니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노인네를 힘들게 여기까지 끌고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어. 오빤 혼자 나오지 창피하게 개떼처럼 다 끌고 나와선. 창피하니까 빨리 가.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님은 애들이 집에서 쉬고 있으라는 거 자신이 나오겠다고 떼를 쓴 거라며 저희를 감싸주셨어요. 그런데도 신우는 끝까지 눈을 흘기며 절 멍청하고 생각 없는 며느리 취급을 했죠. 아니, 제가 뭘 잘못한 거죠? 그럼 딸 보고 싶어 안달인 어머님을 집에 혼자 두고 갔어야 했나요? 게다가 이건 무슨 내가 지네 집 종도 아니고 보자마자 부리는 종한테 호통치듯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내가 손아랫 사람도 아니고 손이 올 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어머님도 계시고 장소가 장소인지라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가씨는 캐리어에서 선물 거러미를 꺼내줬어요. 깍쟁이가 웬일인가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큰올개가 갖다 주래요. 내가 이거 들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팔 빠지는 줄 알았네. 전부 형님이 보내주신 거였어요. 안에는 어머님과 저희 애 옷이며 제 화장품, 남편 비타민 등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예상대로 아가씨는 빈손으로 온 거였어요. 아들내미 공짜로 영어 공부시키려고 꼴보기 싫은 아가씨까지 불러들였는데 어떻게 된 게 집에 붙어있질 않는 거예요. 배는 지 엄마가 겉옷만 입으면 쪼로록 따라 나가더라고요. 집에서 한율이랑 놀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않고요. 제 계획은 완전 대실패였죠. 전 형님한테 전화해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형님이 아가씨 옆에 있냐고 묻더라고요. 아침부터 어머님 모시고 나갔다고 했더니 동서, 이거 동서만 알고 있어. 아가씨가 배나빠 몰래 사고쳐서 돈 엄청 까먹었나 봐. 얼마 전에 여기로 돈 끌어왔더라고. 동서도 알잖아, 우리 애 아빠 성격. 신용 안 지키는 사람한텐 형제가 아니라 부모라도 얄짤 없는 거. 아가씨가 우리한테 돈 한두 번 해갔어. 한 번도 약속 안 지키고 입 싹 닦았지. 그이가 단칼에 자르더라고. 그랬더니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한국 들어간 거잖아. 혹시 어머님 구슬려서 순천 땅 팔아먹으려는 걸지도 모르니까 동서가 옆에서 지켜봐. 절대 그 땅 팔아주면 안 돼. 알았지?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 아가씨가 한국에 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쩐지 아버님 장례 치를 때도 끝나자마자 조의금 배분해달라고 닥달하던 사람이 뭔 바람이 불어 아버님 제사 챙기러 왔나 했죠. 결혼 전에도 툭하면 돈 문제로 사고쳐서 오빠들한테 징징거리고 돈 뜯어가더니
그 버릇 여직 못 버리고 저러고 사네요. 한탕 크게 할 수 있다고 접근한 가짜 펀드 매니저한테 속아서 20만 불이나 사기를 당했다나 봐요. 세상에 간도 크지. 어떻게 20만 불이나 날려요? 돈 한 푼 안 버는 사람이. 아휴, 내 동생이었으면 정말 가만 안 뒀어요. 벤 아빠 몰래 뺏어 쓴 돈이라 이달 말까지 메꿔야 하나 봐요. 그동안 크고 작은 돈 사고를 하도 쳐놔서 벤 아빠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이라고 못 박아놨다는데 암튼 큰일이죠 뭐. 게다가 알고 보니 저희한테 보내는 돈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낸 적 없다더라고요. 자긴 출가 외인이라고 엄만 오빠들이 책임지라면서 형님한테 오히려 큰소리치더래요. 저희한테 어머님 맡겨놓고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그동안 형님이 대신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이 여우 같은 게 지부모는 나 몰라라 하면서 부모 땅 해먹겠다고 온 거였어요. 남편 오면 얘기를 해야겠다 하던 참에 아가씨가 어머님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어머님을 끌고 다녔는지 어머님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녁은 드셨다길래 일단 누우시라고 방에 이불을 펴들었어요. 그리고 아가씨한테 잠깐 얘기 좀 하라고 불렀죠. 그랬더니 피곤하니 나중에 얘기하라며 그대를 소파에 드러눕더라고요. 그래, 남편 오면 그때 한 번에 얘기해야겠다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터졌어요. 미국에서 온 외손주에게 뭐라도 주고 싶었던 어머님은 고쟁이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초콜릿이랑 사탕을 외손주 손에 쥐어주셨나 봐요. 그런데 체온 때문에 초콜릿이 녹았는지 껍질에 초콜릿이 묻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벤이 초콜릿을 집어던지고 어머님을 향해 경멸하는 눈빛으로 쏘아보며 영어로 욕설을 퍼부었대요. 그 모습에 놀란 어머님은 벤에게 다가가 할미가 잘못했다며 그래도 먹는 걸 던지면 안 된다고 그러셨고요. 그랬더니 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외할머니를 향해 한국말로 소리쳤다네요. 저리 가, 거지 같은 늙은이야. 그리고는 어머님을 바닥에 밀쳤는데 그 바람에 어머님은 바닥에 내팽개 쳐주셨고요. 그 순간 우리 한유리가 달려들어 방을 나서라는 벤을 붙잡았대요. 그리고는 벤에 멱살을 주고는 사과해, 우리 할머니한테 사과하라고. 벤보다 키도 작은 녀석이 앙칼지게 달라붙어 할머니께 사과하라고 소리쳤죠. 그 소리에 밖에 있던 저와 아가씨도 방으로 달려들어간 거고요.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님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한유린 벤에 멱살을 주고 씩씩거리고 벤은 계속해서 영어로 욕설을 해댔죠. 전 일단 한유리한테 그 손을 놓으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벤이 우리 애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한유리 얼굴을 긁어 얼굴에 상처를 냈죠. 긁힌 자리에 피가 났어요. 한유리는 얼굴에 난 피를 보자 그대로 벤의 얼굴을 향해 돌려차기를 해버렸고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벤은 바닥에 넘어진 채 벙찐 표정으로 한유리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달려들어 우리 애를 밀며 소리쳤죠.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깡패야? 왜 우리 애를 때려? 하여간 지 엄마 닮아서 무식하기는. 뭐요?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말이 틀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되면서 영어로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태권도 가르칠 돈 있으면 영어나 가르쳐요. 언니처럼 애까지 무식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아, 정말 기가 막혀서. 저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애한테. 게다가 남도 아니고 자기 조카한테 어쩜 저래요? 저도 이번엔 참지 않고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일 끝나고 돌아온 남편이 어머님 계시는데 일 키우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생각 같아선 저것들 당장 내 집에서 내쫓고 싶었지만 어머님 봐서 참았어요. 그날 밤 형님한테 들은 얘기를 남편한테 다 해줬어요. 아가씨가 순천 땅 팔아달라 그러면 절대로 해주지 말라고요. 근데 남편의 반응을 보니 아는 눈치더라고요. 며칠 뒤 아버님 제삿날이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버님 제사에 식구들이 북적거리는 거 보기는 좋더라고요. 말은 안 하셨지만 어머님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아가씨는 그날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곤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질만 해댔죠. 미국에 돌아갈 사람이니 또 언제 보겠나 싶어 좋게 끝내자는 마음에 저는 꾹 참았고요. 상을 다 차리고 자정이 되자 제를 지냈어요. 한유리는 제 아빠를 따라 능숙하게 술을 따르고 상에 술을 올렸고요. 그리고는 절을 하려는데 글쎄 벤이 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는 거라고 하는데도 자긴 싫대요. 귀신한테 왜 인사를 하냐고요. 그 말에 저희 한유리가 또 발끈했어요. 귀신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야. 그랬더니 아가씨가 한 소리 하더군요. 사람은 다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넌 그것도 모르니?
지 엄마 닮아서 무식하긴. 그 말에 한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긴 왜 울어? 내가 널 때리기랬니 뭐랬니? 성질머리도 지 엄마랑 똑같아선. 그런데 그 순간 그동안 아무 말 안 하던 남편이 나섰어요. 너 지금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왔으면 조용히 있다가 할 일이지 왜 분란을 만들어? 그리고 네 올케가 네 친구야? 어디서 함부로 굴어? 한 번만 더 내 올케한테 그따위로 굴어봐. 너 다신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그리고 벤, 아무리 미국에 살아서 잘 모른다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엔 우리나라 문화와 전통이 있는 거야. 네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네 자유지만 네가 싫다고 함부로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싫으면 안 해도 좋아. 알았지? 남편은 벤에게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벤이 갑자기 영어로 지 엄마한테 소리치더라고요. 사실 전 못 알아들었는데 남편은 알아들었는지 얼굴이 불그락거렸죠. 나중에 남편한테 물으니 벤이 그랬다더군요. 자기 엄마가 돈 날려서 나까지 이런 데서 병땡 같은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게 했다고. 자기한테 사과하라고요. 아가씨는 벤 앞에서 쩔쩔매며 영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벤이 아가씨를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순간 어머님께서 소리치셨어요. 네 이놈!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이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때려? 회초리 어디냐? 이런 되먹지 못한 놈은 매로 다스려야 해. 어머님이 회초리를 드시려니까 아가씨가 달려들어 말렸어요.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이건 아동학대야. 미국에서 이러면 잡혀간다고. 왜 이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무식하게 굴어? 오냐,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그래. 버르장머리 없는 저런 놈을 손주라고 끼고 사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네 이놈, 당장 이리 안 와? 정말 무식하게 이러지 마. 벤이 오늘 일 지 아빠한테 말 안 할 것 같아? 그럼 내 체면은 뭐가 돼? 엄만 생각이 있어 없어? 어머 아가씨, 어머님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무식하다뇨. 그럼 아가씨랑 벤은 유식해서 그래요? 저요, 어머님 봐서 계속 참아왔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우리 한유리가 보고 배울까봐 걱정돼서 할 말은 해야겠네요. 아가씨, 여기 온 뒤로 툭하면 무식하다 어쩐다 그랬죠? 근데요, 제가 보기엔 아가씨가 더 무식해요. 아무리 자식 교육에 대해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키워요? 문화가 달라 못 보고 자랐다지만 미국 사람이라고 다 저러지 않아요.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깍듯하고 예의 바르던걸요. 근데 벤을 보세요.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다른 문화를 인정할 줄도 몰라요. 게다가 지부모한테 발길질까지. 이게 말이 돼요? 저요, 살다 벤처럼 저런 애는 본 적도 없어요. 그게 누구 잘못이겠어요? 공부도 좋지만 애 저렇게 키우다간 나중에 아가씨 벤한테 맞고 살 게 뻔해요. 지금도 저러는데 앞으로는 더 안 그러겠어요? 뭐래, 누가 누구른 게야? 올케가 뭘 한다고 그래? 오빠가 언니 편 좀 들어주니까 기세등등한가 보네. 하여간 이래서 무식한 것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아 됐고, 엄마 나 그 땅 빨리 팔아줘. 나 이 집에서 잠시도 있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에, 어머님이 결국엔 그 땅을 팔아주시기로 한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 땅을 팔아? 네가 뭐 이쁘다고 땅을 팔아줘? 네가 네 아버지 제사를 지내냐 아니면 이 늙은 애미를 데리고 사냐? 땅을 줄 거면 이날 이때까지 묵묵히 제할돌이 다 하고 사는 애미를 줘야지. 네가 뭐라고 땅을 줘?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엄마가 손주 보고 싶대서 없는 돈 쪼개서 벤까지 데려왔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난 어쩌냐고. 손주? 누가 내 손주냐? 지 할매를 거짓 취급하는 손주?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할매 준다고 지 코 묻은 돈 아껴서 사탕이고 초콜릿이고 다 사다 나르는 우리 똥강아지 유리가 있는데 미쳤냐? 저런 놈을 손주로 삼게. 데려가라. 너도 다시는 나 찾지 말고 네 집으로 가.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나 그냥 못 가. 당장 내놔. 엄마가 지금 이때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 유학 갈 때만 해도 그래. 다른 집 엄마들은 직접 미국까지 따라와서 집도 구해주고 차도 사주는데 엄마 나한테 그래 봤어? 촌사람 아니랄까봐 비행기표 사줘도 미국까지 오지도 못해서 나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 그랬으면 미안해서라도 그 땅 놔줘야 되는 거 아냐? 늙은이가 욕심만 많아가지고는 죽을 때 싸매고 갈 셈이야? 나 이제 엄마랑 안 보고 살아도 좋으니까 그 땅은 내놔. 나 달라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발이 나가버렸어요. 아가씨 얼굴로요. 정신을 차리니 아가씨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집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죠. 남편도 어머님도 한유리도 제가 태권도 사범인 건 알지만 직접 눈앞에서 제 주특기인 돌려차기를 본 건 처음이거든요. 생각 같아선 그대로 아가씨 낯짝을 발바닥으로 비벼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차마 그러진 못하고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죠. 아가씨는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유리한테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 배는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는지 맞지도 않은 지 뺨을 감싸지더라고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그 주둥이 안 다물어? 뭐가 어쩌고 어째? 부모가 돼서 해준 게 없어? 지금까지 널 먹이고 이쁘고 키워준 게 누군데? 네 말대로 그 총구석에서 잘나지도 못한 딸내미 유학까지 보내느라고 어머니 허리인 거 안 보여?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도 일만이에서 일찍 굽어버린 어머니 허리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딸이란 년이 그런 어머니 앞에서 이따위로 굴어?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님 안 계셨으면 너 내 발에 턱 돌아갔어. 알아? 네가 멍청해서 네 남편 돈 날려먹고 왜 네 부모한테 그 돈을 물라 그래? 애야 네가? 적어도 그런 소리를 할 거면 네 아버지 제사는 제대로 지내고 했어야지. 아버님 제사 중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도 네가 자식한테 부모 대접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부모 앞에서 이딴 짓을 하고도? 나중에 네 자식한테 제접받고 싶으면 너부터 똑바로 살아. 한 번만 더 우리 어머님한테 함부로 굴면 그땐 나 너 가만 안 둬. 알았어? 이거 마지막 경고야. 결국 전 폭발을 했고 아가씨는 어머님 앞에서 눈물 콧물 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죠. 어머님도 저희 남편도 싸늘하게 변해버렸거든요. 이 집 사람들이 그래요. 한번 돌아서면 피도 눈물도 없이 손절이거든요. 결국 아가씨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자업자득이죠. 그 후로도 몇 번 미국 아가씨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어머님은 단칼에 자르셨죠. 아참, 그리고 저 선물 받았어요. 어머님한테요. 아가씨가 눈독 들이던 그 땅 어머님이 제명을 해주셨어요. 아가씨 손에 이끌려 부동산 가서 시세를 알아보셨을 때 부동산에서 그랬대요. 이 땅 옆으로 도로가 생길 예정이라 몇 년 묵혀두면 값이 5배 이상 오른다고 팔지 말라고요. 그래서 안 팔고 땅 명의만 제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물론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찬성하셨고요. 이러려고 어머님 모신 거 아닌데 결과적으론 상 받은 거죠. 그리고 저희 한유리 영어 교육은 당분간 학교 수업으로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3개 국어를 하면 뭐하냐.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데. 그러니 애미 너도 한유리 닥달하지 마라. 영어는 나중에 배우면 어떠냐. 난 말이다. 영어 잘하는 손주보다 제 부모 귀한 줄 알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한유리가 100배, 1000배는 좋다.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저한테 땅을 주시기로 마음먹은 건 한유리 때문이더라고요. 어린 게 지 용돈 모아 할미 준다고 사탕이고 초콜릿이고 사다 나르는 게 누굴 보고 배웠겠냐고요. 자식 잘 키운 며느리한테 상 준다 셈치고 땅 줘야겠다 생각하셨대요. 늘 공부 못한다고 타박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내 새끼가 최고입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유리를 보니 그냥 마음이 든든해져선 이래서 자식을 낳나 새삼스레 그런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